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닥터 MBC 김차동입니다. 질환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여러분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탈모 인구가 1,000만 명에 이른다고 하죠. 탈모가 더 이상 중장년층 남성들에게만의 고민이 아니게 됐습니다. 스트레스나 생활 습관 또 환경적 요인, 그래서 젊은 층의 탈모 인구도 점차 증가 추세인데요. 남성뿐만이 아니라 여성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탈모 인구가 많아져서인지 예전처럼 감추려고 하기보다는요, 적극적으로 치료하려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약물이나 수술 치료 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광주 압구정 모비양병원 최현용 원장과 함께 모낭 주사 치료를 중심으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탈모는 치료 시기에 따라 그 효과가 확연히 달라지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탈모 치료를 위해 가장 흔히 알려진 방법은 약물 복용, 모발 이식 정도였지만 최근에는 주사를 이용한 비수술적 치료도 시행되고 있는데요. 모낭 주사는 어떤 것이고 또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최현용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흔히 가을 탄다고 하는데 네. 이 모발도 가을을 탄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가을은 탈모의 계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가을이 되게 되면 일조량이 감소하면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일시적으로 증가하고 그에 따라서 탈모 유발 호르몬도 일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또한 가을이 되면 온도차가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두피에 수분과 유분이 불균형이 일어나면서 각질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다른 계절에 비해서 가을철에는 조금 더 탈모가 더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 옛날에 농담으로 털갈이 한다고 네, 맞습니다. 가을에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네. 탈모 치료, 그러니까 가을 탈모, 그러니까 계절적으로 지금 요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치료는 뭐 같은 방법으로 치료가 됩니까? 가을에 이런 경우도? 네, 가을에 심해지는 탈모도 일반적인 탈모와 동일한 방법으로 치료를 하시면 됩니다. 이 탈모를 치료하는 방법은 약을 먹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약을 바르는 방법, 그리고 모낭주사 치료가 있습니다. 탈모의 원인과 유형에 따라서 다른 치료를 사용을 하는데요.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안드로젠 탈모의 경우에는 먹는 약인 피나스테리드나 투타스테리드, 그리고 바르는 약인 미노시딜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네. 그리고 원형 탈모의 경우는 약을 먹거나 바르거나 그리고 두피에 직접적으로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오늘 이제 주제가 될 것 같은데 탈모 치료 중에 모낭 주사 방법이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관심이 가는데요. 네. 어떤 치료인가요? 모낭주사 치료는 이제 메조세라피랑 그리고 미세바늘 치료라고 하는 MTS 치료법이 있습니다. 이 메조세라피는 일반적인 탈모 치료로 많이 사용하는 치료법이고요. 중배합을 뜻하는 메조라는 단어와 치료법을 뜻하는 세라피라는 단어를 합성을 해서 이 메조세라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메조세라피는 직접적으로 두피에 주사를 해서 모낭 주변에 영양물질을 공급해서 모발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그리고 모발의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줘서 탈모를 치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피에 직접 약물을. 네, 그럼 어떤 맞습니다. 약물이 쓰여질까요? 네, 모낭 주사는 일단 두피에 모낭 주변에 영양물질을 직접적으로 주입을 해서 탈모를 개선을 하고 모낭의 성장을 돕고 또 모낭을 건강하게 하는 장점이 있는 주사 치료 방법이고요. 이때 쓰는 약물로는 이제 PRP라고 하는 혈소판 풍부 혈장이라든지 그리고 태반 성분, 그리고 줄기세포 배양액 등을 사용을 합니다. 이제 이 PRP라고 하는 거는 혈소판 풍부 혈장인데 환자의 피를 직접 뽑아서 거기서 성장인자가 풍부한 혈장이 있는 거를 추출을 해서 환자분 모낭에 주사를 하는 방법이고요. 이 PRP 안에는 혈관 생성을 促진해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모낭 성장을 促진해주는 인자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줄기세포가 탈모 치료에 이렇게 사용이 된다고 그러니까요. 네. 이거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는 그런 느낌인데 어떤 원리로 치료할 수 있을까요? 이제 탈모 치료에 사용하는 줄기세포 같은 경우는 흔히들 엑소좀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네. 이 줄기세포 치료제에는 줄기세포 배양액 중에서 성장인자, 그리고 단백질, 그리고 줄기세포에 이 엑소좀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엑소좀이라는 것은 세포가 외부로 방출하는 소낭의 일종인데요. 이 세포 간 신호를 전달하는 아주 작은 핵심 물질입니다. 이러한 물질들을 써서 두피에 이제 주입을 하게 되면 모낭의 성장을 촉진하고 활성화시켜주고요. 그리고 모발이 잘 자라도록
또 새로운 모발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모발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줘서 두피 환경을 개선해주는 역할이 합니다. 네. 그 모낭 주사가 효과가 있는 그러니까 네. 다 모든 모발에 이게 적용이 되는 거죠. 어떤 유형 뭐 잘 소위 말하면은 잘 안 차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탈모 유형이 좋을까요? 모낭 주사 같은 경우는 뭐 남성형 탈모, 여성형 탈모 모두에게 다 효과가 있습니다. 남성형 탈모의 경우는 이제 거의 대부분이 유전성 탈모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탈모약이 가장 효과가 좋은 약인데 그 탈모약에 부작용이 생긴 경우라든지 한계가 있는 경우에 이제 모낭 주사 치료가 좋은 치료가 될 수가 있고요. 여성분들의 경우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탈모가 발생하기 때문에 특효약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모낭 주사가 좋은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탈모 치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네. 모낭 주사만으로도 뭐 여성 쪽에 지금 좀 한정해서 좀 효과가 더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주사만으로도 가능할까요? 네, 이제 모낭 주사가 사실 뭐 탈모의 치료가 되는 거는 당연히 맞는 말인데 탈모 유형이나 뭐 탈모 정도에 따라서 다른 치료가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남성형 탈모 같은 경우에는 먹는 탈모약과 같이 병행을 해야 효과가 좋고요. 이 모낭 주사 하나만으로 모든 탈모를 치료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탈모가 의심되면 병원에 오셔서 상담 받으신 후에 다른 치료와 같이 모낭 주사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구적이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한 번 주사로 끝날 것 같지는 않고 네. 주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저희가 초기 집중 치료 기간 한 3달 정도로 보고요. 그 이후에는 유지 치료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탈모 치료든지 간에 탈모 치료를 중단하게 되면 탈모는 다시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모 치료는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좋고요. 초기 집중 치료 기간이 이 3달 동안에는 1, 2주에 한 차례 정도씩 모낭 주사 맞는 걸 저희가 권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초기 집중 치료 기간을 3달로 잡는 이유는 모발의 주기와 관련이 있는데요. 모발은 성장기 그리고 퇴행기, 휴지기 이 3단계를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휴지기가 되면 휴지기 모발이 빠지고 새로운 모발이 계속 나게 됩니다. 그래서 휴지기의 기간이 평균 3개월 정도이기 때문에 그 3개월이 지나야 새로운 모발이 올라와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3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는 이제 주기적인 일정 간격을 두고 치료를 하면 된다는 얘기인데 네, 맞습니다. 문제는 이제 줄기세포까지 등장을 했으니까 네. 치료비입니다. 이게 네. 비쌀 것 같은데요. 많이 고가는 아니고요. 네. 이제 물론 이제 줄기세포를 이용한 모낭 주사가 다른 모낭 주사에 비해서 비싼 거는 사실이긴 한데요. 뭐 모발 이식에 비해서는 훨씬 저렴합니다. 네. 오히려. 네. 네. 저 모낭 주사 치료를 받은 분들의 경과는 어떻습니까? 초기 집중 치료 기간이 3달 동안에는 1, 2주간 한 차례씩 모낭 주사를 맞고 그 이후에는 한 달에 한 차례씩 모낭 주사를 이어간다고 하면 좋은 경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에 모낭도 튼튼하게 해주고 또 모발 성장도 이렇게 촉진시켜주고 거기에 또 욕심이 있다면 머릿결도 좋아지면 좋을 것 같은데 뭐 그건 어떤가요? 모낭 주사가 머릿결도 좋아지게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다만 이미 자란 머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새로 나는 머리부터는 머리가 튼튼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 새로 자란 머리 부분은 머릿결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도 주의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요. 모낭 주사 치료상에. 이제 두피에 직접 주사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상처가 회복되면서 간지러움증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이제 두피를 긁는 행동은 두피를 자극을 하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두피를 긁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두피에 이제 상처를 내는 시술이기 때문에 시술 후에 4시간 정도는 시술 부위를 만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샴푸 같은 경우는 당일 샴푸는 저희가 권하지 않고요. 다음날 샴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두피에 상처가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약 일주일 정도는 뭐 음주나 흡연, 사우나 그리고 심한 운동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아까 3개월 기간도 있고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네. 주사 맞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한지 뭐 접종하고 바로 일상생활 하는 분들도 네. 있고 뭐 며칠 또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차이는 있었겠지만 모낭 주사는 이제 뭐 대부분 한 30분 내외로 걸리는데요. 뭐 그 직후부터는 바로 일상생활 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출근하시는 경우도 문제는 없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일날 샴푸가 안 되기 때문에 네. 좀 머리가 안 감은 것처럼 보여서 조금 보기에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모자 쓰는 건 모자 쓴 거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 정도는 괜찮다. 네. 예. 그 탈모 정도나 상태에 따라서 효과가 조금씩 다를 것 같습니다. 모낭 주사가 어떤가요?
이제 모낭 주사 같은 경우는 남성형 탈모, 여성형 탈모 모두에게 다 효과가 좋은데요. 네. 환자분의 성별이나 나이 그리고 탈모 정도에 따라서 저희가 권장하는 치료가 다른데요. 남성분들의 경우는 대부분 유전적 탈모기 때문에 먼저 오시게 되면 탈모가 확인되게 되면 탈모약은 꼭 드셔야 된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정수리 부위가 고민이신 분들도 있거든요. 정수리 부위가 고민이신 분들은 대부분은 약물 치료나 모낭 치료를 권유를 드립니다. 이 정수리 탈모의 경우는 이제 머리가 많이 비어 보이지만 실제로 빈자리가 많은 경우보다는 이제 탈모에 의해서 머리가 많이 얇아져서 비쳐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 무리하게 바로 모발 이식을 하는 것보다는 약물 치료나 모낭 주사를 통해서 얇아진 모발을 굵어지게 만들어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네. 또 남자분들의 이제 M자 부위에 있는 탈모는 실제로 빈자리가 많기 때문에 거기는 바로 모발 이식을 권유를 합니다. 네. 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수면이나 식사 같은 생활 습관 교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이제 젊은 여성분들의 경우에 단기간에 심한 다이어트를 하신 후에 이 탈모를 경험하는 일이 많은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휴지기 모발이 빠지면서 발생한 휴지기 탈모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원상 회복은 가능합니다. 예. 하지만 잘못된 생활 습관을 계속 유지하게 되면 원상 회복이 안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충분한 수면을 취해주는 게 중요한데요. 밤 11시에서 새벽 6시 사이에는 충분한 수면을 취해 주시는 게 탈모의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네. 또 여자분들 갑상선 질환이나 당뇨 같은 경우에는 그 질환들이 탈모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진료 볼 때부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흔히 탈모 치료는 빠를수록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모낭 주사도 탈모 초기에 맞으면 좋을까요? 네, 모낭 주사도 대부분의 탈모 치료처럼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이제 약해지고 죽어가는 모낭을 모낭 주사로 살리고 튼튼하게 할 수는 있는데 이미 죽어버린 모낭을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이 모낭 주사도 마찬가지로 탈모 초기부터 모낭이 완전히 죽어버리기 전에 탈모 초기부터 치료를 받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네.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앓고 있는 다른 질환에도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 네, 역시 맞습니다. 탈모에도 적용이 된다. 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데요. 모낭 상태, 그러니까 모발 상태가 좋은 상태라면 이제 치료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를 받았는데도 상태가 더 안 좋아지는 경우, 뭐 이런 경우도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어디가 있을까요? 치료를 하는데도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경우. 네, 앞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저희 모발의 경우는 성장기, 퇴행기, 휴지기 이 세 단계를 거치게 돼 있는데요. 이 치료를 받게 되면 이 휴지기에 있는 모발이 빠지고 그 밑에 새로운 모발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이 치료 받을 때 이 휴지기의 모발들이 한꺼번에 빠지는 거를 저희가 쉐딩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저희 환자분 중에서도 치료 초기에 두피 치료를 받는데도 머리가 더 빠지는 것 같아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성장이 멈춘 머리, 이제 곧 빠져야 될 머리가 한꺼번에 확 빠지는 쉐딩 현상이거든요. 그 머리가 빠지고 밑에 새로운 건강한 머리들이 자라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으시면 그 전보다 더 좋은 상태를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걸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모발 상태는 건강해요. 네. 다른 시술 방법을 통해서. 네. 그래서 세포를 재생시켜 준다는 게 모낭 주사의 그런 큰 역할 중에 그래서 모발 이식 후에 네. 지속적으로 이렇게 모낭 주사를 맞으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네. 이제 우리 고객분들 중에서도 환자분들 중에서도 모발 이식을 하면 약을 안 먹어도 되지 않을까 뭐 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모발 이식은 현재 탈모 상태에서 빈자리에 모발을 심는 방법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탈모의 진행은 막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발 이식을 해도 기존 머리를 지키기 위해서 기존 머리가 탈모에 의해서 탈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약물 치료도 하셔야 되고 모낭 치료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관련해서 이제 모발 이식 잠깐 얘기 나눴는데 모발 이식하는 분들 걱정이 이식 후에 곧바로 바로 사회생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네. 그 고민을 가장 먼저 하거든요. 네. 어떤가요? 네. 모발 이식은 이제 채취 방법에 따라서 약간 회복 기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채취 방법이 절개 그리고 뒤에 머리를 삭발하는 비절개 그리고 무삭발 비절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절개 같은 경우는 뒷머리 두피의 일부를 절개해서 채취하는 방법이고요. 삭발 비절개 같은 경우는 뒷머리를 투블럭 형태로 삭발을 한 후에 이제 채취하는 방법이고요. 무삭발 비절개 같은 경우는 삭발을 하지 않고 머리 사이사이에 채취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일반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이 무삭발 비절개를 많이 선호를 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삭발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예. 수술 직후에 티도 안 나고 예. 또 비절개이기 때문에 회복도 빠르기 때문에 선호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발 이식의 경우 보통 수술 시간이 몇 시간씩 걸리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이 모발 이식 수술 되게 큰 수술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다 한 가닥 두 가닥 손으로 일일이 심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지 수술 자체는 큰 수술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수술보다는 시술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직장인들의 경우도 무삭발 비절개 방법으로 수술을 하게 되면 뭐 하루 이틀만 쉬어도 충분합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가 동료 의사들을 수술하는 경우가 있는데 동료 의사들을 무삭발 비절개로 수술을 하면 뭐 금요일 날 수술하고 주말에 쉬고 네. 월요일부터는 뭐 바로 본인의 진료나 수술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동료 의사분은 마루타 역할을 하죠. 수술 후에도 이 자연모처럼 이렇게 머리카락이 빠지기도 한다고 그러는데 네. 그러나요? 네, 수술하고 통상적으로 이제 한 달 정도가 지나면 심은 머리가 빠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제 어렵게 심은 머리가 빠지기 때문에 우리 환자분들은 그 기간을 암흑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 보통 한 달에서 세 달 정도가 걸리고요. 그리고 이제 암흑기가 지나고 세 달, 네 달째부터 머리가 새싹처럼 나기 시작을 하고요. 6개월이 되면 한 3, 4cm 정도 자라거든요. 그리고 12개월까지 이제 머리가 쭉 잘 자라게 되고요. 실제로 이제 병원에서 한 설문조사를 보면 이 암흑기의 기간에는 환자분들 불안감이 가장 높고 만족도는 많이 낮았었고요. 이 암흑기가 지나고 4개월부터 6개월까지는 쭉 만족도가 올라가고 12개월까지 쭉 만족도가 상승하는 결과를 보였었습니다. 수술 후에도 별로 티가 안 난다. 그런 건 뭐 확실한가요? 네, 무삭발 비절개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되면 머리를 삭발하지 않고 머리 사이사이에 이제 일부 머리만 잘라서 채취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수술 후에 티가 나질 않고요. 물론 이제 많은 모수를 채취를 하고 많은 모수를 심는 경우에는 수술 부위가 보일 수밖에 없지만 삭발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수술 부위를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남자에 비해서 여자분들은 이제 머리가 길기 때문에 네. 전후가 더 극면하게 보일 것 같은데요. 여성 환자들의 그 수술 방법이 좀 다를 것 같기도 한데 어떤가요? 네, 뭐 여자분들이랑 남성분들 수술 방법은 사실 동일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심는 방법에 있어서 약간은 차이가 있고요. 아, 또 여자분들은 이제 머리가 길기 때문에 사실 남자분들보다 더 티가 안 나거든요. 채취 부위도 더 티가 안 오히려 나고. 그렇군요. 예. 이식 부위도 이제 뭐 긴 앞머리로 가려버리게 되면 이식 부위도 전혀 티가 안 나고요. 이제 실제로 여자분들 중에서 본인이 모발 이식한 거를 남자친구가 모르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오히려 남성보다는 여성 그 환자 쪽에 수술이 용이하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수술 후에 티가 안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제 최종 결과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헤어라인 부분을 그라데이션으로 형성을 해주고 꼼꼼하게 이식한다면 최종 경과는 뭐 1년 정도 있다가 나오는데요. 최종 경과가 나오면 미용실에서도 몰라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네. 뭐 물론 이제 단골 미용실에서는 알아보시겠죠. 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남성 환자보다 여성 환자는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시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원장님 자연모이시죠? 의료진끼리 서로 해주시고. 저는 아직 이식은 하지 않았고. 네. 네. 자, 지금까지 최현용 원장님과 함께 모낭 주사를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소아과 정신과 의사 단체가 나서서요. 청소년과 아동들의 정신 건강에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다 이렇게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두렵고 슬프고 고립되고 불확실한 것에 흔들려서 우울증이나 트라우마 같은 정신 건강 문제를 심각하게 겪고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원인은 바로 코로나19 팬데믹입니다. 성인도 느끼는 코로나 우울증이 청소년들과 아동들에게 더욱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라고 상황이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고요. 주변의 아동과 청소년들 한 번 더 돌아보고 따뜻한 말을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여러분의 건강과 관련해서 궁금증이 있다면 전주 MBC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알아본 모낭 주사에 관련해서 더 알고 싶은 분들,
또 다른 질환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요. 글 남겨주시고요. 닥터 MBC가 여러분의 궁금증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관심 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시청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